1972년 12월 14일 인류의 마지막 달 착륙선 아폴로 17호의 사령관 진 선언은 이륙 직전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왔던 대로 떠나고 신의 뜻이라면 돌아올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희망을 안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발자국이 당분간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당분간이 반세기를 넘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026년 오늘까지도 달 먼지 위에는 새로운 인간의 발자국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못한 성능의 컴퓨터로 달에 갔던 인류가 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은 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과학이 아닌 의지에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티젤 뮤어 하모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짧은 대답은 정치적 의지입니다. 달 탐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나사의 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멈춰섰습니다. 30년 경력의 나사 기술자 레스 존슨의 증언은 처절합니다. 90년대 부시 대통령은 달 복귀를 명령했지만 클린턴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취소하고 우주정거장에 집중하라 지시했죠. 2000년대 다시 부시가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를 세우자 오바마는 이를 소행성 탐사로 바꿨습니다. 4년에서 8년마다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과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달 탐사 계획은 정치적 동력을 잃고 표류해 온 것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옛날 설계도 그대로 다시 만들면 안 되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60년대의 공급망과 숙련된 기공들은 이미 사라졌고 당시의 기술은 지금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놀랍습니다. 이제 발사를 앞둔 아르테미스 계획의 오리온 우주선은 아폴로보다 컴퓨터 속도가 2만 배 빠르고 메모리는 12만 8천 배나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바로 화장실입니다. 아폴로 시절 우주 비행사들은 비닐봉지를 몸에 붙여야 하는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에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실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를 넘어 여성 우주 비행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진보였습니다. 과거 아폴로가 우리가 먼저 왔다는 깃발을 꽂기 위한 경쟁이었다면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정착입니다. 이번엔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달에 기지를 짓고 지속 가능한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나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거대한 상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을 넘어 달의 도시 건설을 외칩니다. 왜 달의 남극일까요? 그곳엔 얼음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물은 우주 비행사의 식수가 되고 분해하면 로켓 연료인 수소가 됩니다. 달은 이제 화성으로 가기 위한 주유소이자 전초기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전쟁 2026년의 현실 화면 중국의 오성홍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달 표면에 비춰지는 모습 훈련 중인 우주비행사들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달 착륙을 선언하며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0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해 우방국을 결집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쟁은 60년대와는 달라야 합니다. 아폴로 1호의 비극과 챌린저호의 참사를 통해 우리는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진출입니다. 아폴로 16호 사령관 존 영은 말했습니다. 단일 행성종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달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생존 보험을 들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아르테미스2가 달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54년 전 진 선언이 약속했던 평화와 희망의 복귀. 우리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인류는 과연 이번에는 달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풍랑 속에 멈춰 서게 될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이제 막 2막을 시작했습니다.